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노심초사하면은 내가 갈 길을 못 가요. 과감하게 가자고요. 예, 그래서 좀 정부도 지금 과감하게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뭐가 됐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요새 독감이 더 지독하다 그러더라고. 독감도 여러분들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독감 걸린 사람 하는 얘기가 차라리 코로나가 낫대요. 그 정도로 좀 많이 독한가 봐요.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다 귀족이 되실 분들이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병마에도 그리고 안전사고에도 안전하게끔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를 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로 인해서 여러분 경제 축복이 대를 잇는 리더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니까 괜찮죠?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예, 여러분들의 영원한 야전구 1등병 박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전에 우리 그 그랜드 이글 정치위원 회의를 했었어요. 그 미팅하고 곧바로 부랴부랴 가가지고 제가 머리를 조금 다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신년이고 해서 잘 보이려고. 어때요? 어울려요? 네. 어떻게 파마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거의도 우리 저희 파트너분이세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래서 섹시 모드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줬어. 섹시해요? 네. 그래 여러분들 어쨌든 뭐 달리 할 얘기가 없어갖고 여기서 그 얘기부터 꺼냈어요. 오늘은 뭐 특강 뭐 사업 설명은 내일 아침에 제가 또 강의가 있죠. 그래서 정식 사업 설명은 내일 아침에 할 거고,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내일 아침에도 꼭 오세요. 바로 이 AP 바로 옆방 큰 방 거기서 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분들 오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래서 신년도 되고 해서 그냥 제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25년간 진행하고 있거든요. 25년간 하면서 제가 머릿속에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쭉 정리하다 보면 강의안이 나오는데 할 때마다 이제 무대에 쓸 때마다 강의안이 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이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강의가 조금씩 이제 알아서 이제 내 머릿속에서 조금 정리하면요, 입이 알아서 그냥 서서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강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이거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땡큐. 제 강의의 특징은 항상 제목과 키워드가 있어요. 그죠? 네, 오늘도 일단 제목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제목. 자, 근데 오늘 제목은요,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아까 만든 거예요. 강의 아니에요. 일단 시작부터 물음표가 4개야. 뭐로 본 딱 길다. 그죠? 몇 개 국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뭐로 본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 자, 이 강의는 제가 지금 막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해왔었던 관록을 가지고 기존 아메이 사업 하시는 여러 멤버들, 그 사업자, 기성 사업가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우리 젊은 리더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두루두루 다 그래도 부담이 없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뭐 같아요? 한번 찍어봐. 뭐로 본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죠? 조금 있다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일단 키워드 정리입니다.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가, 펜이 왜 이렇게 잘 안 나와? 펜이 흐리면 신경질 나는데.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썼나요? 보상. 보상. 자, 아메이 사업이 우리한테 주는 보상. 일단
가장 큰 보상이 뭘까? 여러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상해 줘요. 실질적으로 그 간경화 말기로 있었던 분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사세요. 이 암회를 통해서 뭔가 희망을 보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돈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보조식품도 먹고 하다 보니까는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아메이 멤버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다. 안기섭 리더님의 그 와이프 되시는 그 김진래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아시는 분 있구나. 안기섭 리더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와이프가 간경화 말기였었어요. 그런데 암회를 통해서 아직도 건강하게, 지금은 그 간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 기가 막히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누구는요, 대장암 말기인데 뭐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긴 해. 근데 사실인 거 어떻게 해?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물론 보조식품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암의 사업하면서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암의 사업하다가 마지막 순간도 웃으면서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암의 사업하다 보니까 그 병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저절로 PT가 돼서 그래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그 PT 동기가 박노욱 리더님이 돼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도 보상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요, 내가 잃어버린 시간도 되찾습니다. 내 젊음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직장에다 바쳤었던 그 시간을 암회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축복받고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 시간을 나한테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다. 그죠? 그것보다 이러이러한 보상도 있지만 가장 눈에 보이는 아주 1차원적인 보상은 뭘까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 경제적인 축복이 가장 크게 나한테 와닿습니다. 자, 그 보상, 암에서 주는 보상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모든 이야기를 사실 한 거에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을 한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모 리더님이 계세요. 구체적으로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박모식이라는 분인데, 자, 이분은 우리 큰 누나하고 동갑내기예요. 나하고는 5살 차이죠. 처음에 내가 이 사업 쫙 시작할 때 에메랄드였어. 그러니까 내가 3% 이제 한참 할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라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호텔,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강의를 했었어요. 난 저 뒤에서 이렇게 강의 앉아서 열심히 받아줬고 그랬었던. 그래, 이분이 그때 당시에 에메랄드였는데 나중에 내가 다이아몬드 했을 때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굉장히 빨리 또 성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년 만에 요 근래 와서 핀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더블 다이아몬드가 19년 만에 된 거예요. 나보다 한참 선배고 내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했었던, 실질적으로 나한테 스승 같은 분인데, 저는 이 핀이 되는데 그분은 인제 더블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그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 모임이 있었어요. 거의 모임이 하고 그 얘기 하시는 거, 19년 만에 핀업 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했어요. 대단하죠? 개인적으로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분당 그 지하 1층 보면 거기 그 엄마네 집밥인가? 뭐 하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거기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리더님 힘드셨죠? 그랬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될 때까지 19년 걸렸어. 이거 징그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9년 만에 핀업이니까. 저는 그 19년 사이에 다이아몬드에서 지금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쫙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제가 볼 때는 힘들어 보인 거야.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저 이렇게 보더니 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19년 만에, 우리 뭐 못할 얘기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뭐 옛날부터 친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19년 만에 핀업 됐으면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골병 들었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행복했어. 그런 거야. 너무너무 행복했어.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거예요. 19년 동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였거든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응?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19년 만에 핀업이 되니까 힘들었을 것 같지. 근데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19년 동안 유지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손자까지 봤는데 그 손자의 그 인생까지 책임져주는 할머니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도 2채 샀어 그러는 거예요. 으악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아메이가 주는 보상. 뭐 예를 들어갖고 무슨 뭐 사법고시 합격해서 뭐 합격한 사람도 뭐가 되고 떨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시험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까짓거 어떤 선이 있다고는 그 선만 넘어서면요,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성장하든 안 하든 거기서부터 받는 보상은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의 보상을 19년간 받았으니 어떻겠어요?
수십억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갖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 다 책임지고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손주 목까지 챙겨주고 집도 두 채 산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지금 늦지막히 핀업이 됐어도 그리고 지금 현재 나한테 배운 박철웅 리더가 지금 내 위에서 내 스승이 돼 있어도 나는 행복해. 그 말 한마디 그래 이게 아멘이구나 하는 그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파운더스 수석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아니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가서 그걸 19년간 유지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만 갖고도 여러분들 정말 경제적인 축복이 아주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집도 사고 땅도 사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축복이 거기서 나와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하더라도 핀업이 더 안 돼도 그것만 갖고도 내 통은 잘 건사하고 사이드 500에서 1000 정도만 가지고 하면은요 연봉 1억이에요. 그게 죽을 때까지 나온다. 여러분 어때요? 19년 하면 연봉 19억을 받는 거야. 나쁘지 않다, 그죠? 그래. 자, 여러분들 있죠? 파운더스 에메랄드 뭐 다이아몬드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요거만 해서. 한 그룹 독립하고 사이드 1000 이게 뭐다? 꿈의 네트워크 기억하시죠? 이거 어려울 것 같죠?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면요 저 밑에서 이런 놈 나와. 예를 들어서 내 밑에 내 친구야. 이 친구의 직장 상사의 첫사랑이야. 그 첫사랑이 애인이야. 그 애인의 옆집 아저씨야. 옆집 아저씨의 직장 후배 여직원이야. 이 사람이 여기서 터졌어.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어. 이 한 그룹이 전부 여기가 다 독립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그룹이 독립된 애가 하나 나온 거야. 그 사이드만 잘 건사해서 이거 만들어지면은 얘 연봉이요. 아무리 못해서 5천에서 6천 이상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사실 큰 욕심 안 부리면 이거 갖고도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그림을 갖고 있는 파트너들이 제일 굉장히 많아요. P는 파운더스 PT야. 파운더스 PT인데 연봉은 6천 이상이야. 심지어는 이 사이드가 2천까지 가요. 그럼 연봉이 9천까지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한 그룹 동료 사이드 1000, 이 파운더스 PT죠. 이 파운더스 PT를 22년째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핀업이 안 돼 더. 딱 요거만 22년째야. 그리고 못지않아 20년 이상 이런 사람 한 15년 이상 된 사람 이건 부지기수로 많고 그죠? 이분은요 더 이상 아메를 할 생각도 없어. 이제 이쯤 되면 핀업 해야지 그러면 아유 사장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 해봤잖아요. 아유 더 이제 아메는 더 이상 못 하고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 할게요. 구멍가게예요. 근데 얼마나 행복하겠어. 거기서 들어온 소득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월 6천 정도, 연봉 6천 정도가 꾸준히 한다. 월 50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무슨 복권 뭐 그런 거 있죠? 무슨 복권이지? 연금 복권. 연금 복권이 세금 떼면 얼마 나와요?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30년이라며 이거 대를 이어요. 이미 30년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어. 어때요 여러분들? 더 안 가더라도 이것만 갖고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그런데 여기까지 와보기도 전에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정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반드시 이런 그림 이상 와요. 그리고 이렇게 10년 20년 됐는데 이 정도 그림이 됐다 그러면 이 아메 사업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 사업 어느 정도 하다가 네트워크가 깊어진 다음에 포기한 거야. 포기한 것만 갖고도 이 그림이 나와. 왜냐면 여기 있는 이분이요 제품 들고 던달하면서 파는 그래서 1000만 피우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쓰는 소비자들만 모아서 1000만이 넘어 이 정도 되면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꼭 이거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 되면 아메 사업 안 하는 거니까 적어도 에메랄드 이상 다이아몬드 정도는 돼야지. 아까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연세가 거의 70 가까이 되신 그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핀업을 19년 만에 했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당연하지 돈이 되는데 그렇죠? 연봉 4억씩을 19년간 받아오세요. 19년간 연봉 4억을 받았으면은 보자. 그럼 얼마일까? 거의 내가 25년간 받은 소득 합친 거하고 비슷하지? 그쵸? 그거야 그거. 이 암이 굉장히 무서운 사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일단은 어느 정도 위치 될 때까지만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그거 오기 전에 절대 손 놓지 않게 해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 내가 받는 축복을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뭘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예, 믿음. 또 다른 말로 희망. 그런 희망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희망이라는 텀에 대해서 제가 좀 전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엔 꼭 그거 기억하세요. 나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귀족이 될 것이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귀족이 될 것이다. 귀족이란 게 뭐예요? 돈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 그렇죠? 여러분 돈 어때요? 그 왼수놈의 돈. 내 아깝고 젊고 그리고 내가 정말 황금 같고 정말 소중한 내 청춘. 그 청춘을 저 천한 돈하고 바꾸고 산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황금 같은 내 청춘을 황금같이 만들려면 돈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동의하시죠? 돈을 지배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런 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희망을 정말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있던가요? 아메이를 빼고 없었죠? 그렇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사는 거, 월급 떨어지면 또 일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회사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 절대로 내 편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절대로 포지티브하지가 않아요. 내가 힘 딸리고 돈 떨어지고 단물 빨리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야질이 예외 없이 잔인하게 버림을 받아야 돼요. 서울역 앞에 저 노숙자들, 그 사람들 있죠. 옛날 과거사 이렇게 들어오면 대단해요. 그 뭐 옛날에 그 원양어선 항해사 출신도 있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노숙자가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그 거제도에서 뭐 갑판 기술자 그 용접하고 그 돈 많이 번대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수주가 안 나오니까 잘린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20년간을 벌어먹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숙자가 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꿈이 뭔지 아세요? 서울역 항상 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서울역 저 뒤에 쪽방이라고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들? 저는 서울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서울역 쪽방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저 뒤에 보면 쪽방이 많아요. 아주 허름하고 아주 초라해. 여러분들 있죠, 거기서 한 5시간만 있으라도 못 있어요. 냄새나고 정말 못 견뎌요. 그런 그 노숙자들은요, 그 쪽방 하나 얻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결국 뭐냐면 돈이 없으면 그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있어야 돼. 어떤 돈? 아름답고 철학이 있는 돈, 평생 마르지 않은 돈,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얘기한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꾸준히 돼도 그것만 19년만 돼도 여러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단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런 단단한 네트워크, 기왕이면 아까 얘기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뭐 어떻겠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9년 만에 핀업이 되니까 안 돼 보였잖아. 내 스승 같은 분인데. 근데 그분한테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어때요? 돌아보니까 이제 막 사업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파운더스 수석 정도로 19년 있으면 괜찮겠어. 그쵸? 그쵸? 그게 무서운 일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는요. 내 그 위치에서 19년 동안 있게 내버려 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야. 열심히 일해서 대리가 됐어. 열심히 해서 과장이 됐어. 과장 돼서 열심히 해서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그랬어. 그죠? 항상 보면 그 자리에서 올라가야 돼. 그 자리에서 만년 과장 못 있습니다. 만년 과장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용납을 안 해. 잘라낸단 말이야. 그죠? 5년 이상 10년 이상 있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19년 동안 만년 과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만년 과장 행복해. 왜? 만년 과장한테 연봉을 4억씩 주거든? 그게 행복하지. 그쵸? 정말 그렇다면, 그런 조직이 있다면 여러분 가고 싶지. 공무원보다 훨씬 낫잖아. 그죠? 그 조직이 아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연봉 4억이 19년간 계속 들어오는 그런 위치를 원하세요? 아니면 연봉 1억이 19년간 계속 들어오는 위치를 원하세요? 다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근데 이건 있어요. 연봉 2천이 19년간 나오는 그런 조직은 아메이도 없습니다. 그건 무너져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항상 도약하고 발전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도약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오늘은 이 얘기 좀 합시다. SP. SP가 뭐예요?
실버 프로듀서 또는 스타팅 포인트. 누구는 끝끝내 안 된다 해서 스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2달 만에 SP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될까요? 제품도 그걸 띄웠어요. 그럼 돼. 솔직히 말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가만히 앉아서 박철원 사장님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다 얘기해서 흐르는 강물처럼 죽었다 깨나도 SP는요 흐르는 강물처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고백하건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게 SP가 아니에요. SP는요 울고불고 발돋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달리고 뛰고 마지막 마무리 9월 30일 뭐 8월 31일 이때 딱 12시에 되면서 딱 마감했을 때 눈물이 펑핑 도는 게 그게 SP예요. 그렇게 가야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갔어요. 저도요. 어쨌든 SP를 일단 가야 돼. SP를. SP 가려면요. 자, 일단 이게 패턴입니다. 자, 15에서 한 12%가 최소한 네트워크로 올라가야 SP를 도전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14일 날 12% 이상 되는 리더분들한테 고 SP 세미나를 열 거예요. 그때 꼭 여러분들 12% 이상 되시면 꼭 오세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위치에서 이제 SP를 도전해. 그래서 SP를 갔어. 여기가 SP야. SP. 자, 이렇게 간 SP는 네트워크일까요? 아닐까요? 네트워크로 SP 갈 수가 없어요. 이 P는 SP인데 네트워크는 12%야. 그 갭이 있습니다. 이게 12%예요. 이 정도의 갭이 있어. 이 갭은 어떻게 했다? 물건 들고 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SP 갈 때 그냥 대책 없이 제품을 사갖고 집에다 재놓는 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핀이 물핀이었었어. 15%도 제가 그냥 15% 가서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가 그거 아니에요. 이 2달 만에 SP 됐다면 첫 달에 15% 했어요. 두 번째 달에 SP 했어. 그 SP가 온전한 SP가 했어요. 그 15%가 온전한 15%였어요. 근데 저는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15%를 굉장히 쉽게 갔어. 하루 만에 갔어 나는. 얼마나 쉽게 갔는데 그냥 사니까 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그 제품을 사가지고 들고 뛰면서 제품 전달을 발로 뛰어서 했어요. 해냈어.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15%를 한 달 만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고 그 제품을 들고 뛰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거를 제가 아마 8월 15일, 15일인가 16일인가? 아마 그때쯤에 제품을 하나 샀을 거야. 16일인가 보다. 그때 제품을 사갖고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할까? 재미있어요? 네. 사실은요, 제가 그때 그 대림산업연구소라는 데를 다녔었는데, 대림산업이 노조가 참 잘 돼 있어요. 그 노동조합에서 과장급 이하한테는 돈을 빌려줘요. 아주 그때 당시에 싼 이자 3%, 그때 3%는 굉장히 쌌어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야. 저희 이제 대리급이니까 대리급한테는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보니까 1,600만 원어치 이미 썼더라고. 나머지 400 남았잖아. 그걸 마저 저희 노조에서 빌려서 돈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AP에 가고 그때 당시에는 전화 주문이라든지 ABN 이런 거 없었어요. 직접 AP를 그때 PUC라 그랬어. 픽업센터. 거기 가서 직접 제품을 사는데 거기 아메이 나와 있는 제품 하나씩 다 사자면 딱 400만 원씩 나와요. 그때 공기청정기 정수 이런 거 없었어. 제일 큰 게 더블엑스하고 냄비가 막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사니까 한 400만 원 되는 거야. 주로 세제가 많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SP가 딱 된 거야. 그리고 여행용 가방 있죠? 바퀴 달린 거. 그 안에 잔뜩 집어넣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얼마나 팔로 돌아다녔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때 당시에 공부한 제품, 공부한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다녔잖아요. 그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제품 얘기만 했어요. 사업 설명도 안 했어. 그 정도로 저는요. 간절했었던 거예요. 그때 3년 1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그때 내가 아메이를 하면서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제품 얘기했었던 그 실력 때문에 지금 20여 년 지난 지금도 제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품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 그 이후로 20여 년 동안. 근데 그때 당시 제품 얘기했었던 그 기억으로 지금 다시 하면 제품 강의가 나온다니까. 저한테 제품 강의 들어보신 여기 없지? 예? 들은 적 있어요? 어때요? 제품 강의 할 때 다른 PT보다 낫잖아. 강의 잘하지. 그죠? 어떻게 저런 걸 다 공부했을까? 아니야. 지금 공부한 게 아니라 20년 전 공부한 게 남아있는 거야. 그 정도로 징글징글하게 했어. 제품 얘기를. 그래서 다이아몬드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대충 나이롱뽕에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 같죠?
아니야. 그때 정말 제품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실험실에서 또 제품을 또 써보기도 하고 원래 실험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실험해서 그 제품을 써온 뒷이야기를 노트에다 적어놓고 내가 만든 그런 그 실험 그 비교 실험 그것도 내가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그 정도는 내가 사실은 그 제품에 대해서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쌤 사진 찍어가지고 뭐 암의 그 글리스터 치약하고 다른 치약하고의 차이점 그것도 딱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그 사실 그건 불법이야. 그때 당시는 다른 회사하고 아메이 치약은 이렇게 지금 안에 있는 연마제가 다르다. 이걸 쭉 설명하고 다녔거든. 그거 보면요, 다들 그 치약 안 쓸 수가 없어. 그랬었어. 그렇게 돌아다녔던 거야. 그러니까는 400만 원치 물건 산 걸요. 9월 달 되기 전에 다 팔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98년 9월 초에 SP 되겠다고 선언한 거야. 그렇지. 그때 내가 잘한 건 뭐냐면 그때 내가 400만 원치 물건 사가지고 전달하고 한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9월 들어서서 또 한 번 400만 원씩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었지. 그죠? 그리고 자신이 있었어. 한 번 더 사서 돌리면은 SP 아니야. 그죠?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SP를 도전했어요. 그래서 98년 9월 달에 SP를 했을까 못 했을까요? 했어요. 그때 간 SP가 네트워크이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니죠? 개뿔도 아니야, 그죠? 그냥 제품 들고 뛴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재밌는 건 저는 그걸 스트레이트로 유지했어요. 그리고 99년 3월 1일부로 PT가 됐는데 PT 돼서 딱 보니까는 세상에 내 레그에 6명이 교육장에 다 앉아 있는 거야. 할렐루야.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리고 그 6레그가 지금도 있어요. 그 6레그 중에서 5레그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고 한 레그에서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나왔어. 안지연이. 그 얘기를 하자면 참 여러분들 지금부터 3박 4일 얘기해도 진짜 참 재밌을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할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다. 근데 여러분들 있죠? 제가 보니까 물론 저는요 진짜 독한 마음으로 나는 배수지진을 딱 쳤어. 회사에다가 6개월 뒤에 나간다고 얘기했어. 그때 병든 부모님 모시고 그 와이프도 학교 다니는 거 때려치게 하고 나도 애들 가르치는 거 직장생활 애들 가르치는 거 그때 그만두고 직장에서 6개월 뒤에 나간다고 해놓은 거야. 완전히 배수진을 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회사 취직하려고 이력서 놓고 그거 안 했어요. 암에서 승부 걸겠다 하고 뛴 거야. 그러니까 암에서 소득이 안 나오면 우리 굶어 죽어. 딱 이런 상황으로 내 자신을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뛰었으니 어떻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나 정도의 결단과 각오는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각오하니까 돌아보니까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더라. 그리고 25년 만에 연봉 10억이 되더라. 그런데 저는요,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 국가적으로 아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다 피라미드라고 할 때였어. 그리고 난 스폰서가 없어. 누가 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참 불행하고도 운도 없었어. 하필이면 다 아메이 뭐 피라미드 어쩌고 해서 다 그럴 때 난 저요 하고 손 들고 시작했으니 10명한테 얘기하면 12명이 피라미드를 가는데 그럴 때 아메를 하겠다고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다가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 한 명도 없지. 응? 가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그 피라미드라는 거야. 어쩌다 딱 한 명 나온 사람이 뭐냐면 충남 아산에서 한 명 나왔어. 그때 당시 길도 없어서 대전에서 가려면 2시간 반이 걸렸어. 자, 그날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오늘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해도 되죠? 예. 재밌죠? 집에서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갖고 서둘러갖고 아침밥도 못 먹고 나갔어. 가면서 김밥 하나 사갖고 먹고 가는 거야. 집에서 나와서 충남 아산 거기 가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고속도로를 타. 그 천안으로 빠져. 그래서 천안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 온양 온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온양으로 가서 거기서 꼬불꼬불해서 신개척지 아산 거기를 도착해. 2시간 반 걸려. 여러분 지금 상상도 안 되죠? 지금 길이 너무 잘 뚫려 있어가지고 딱 갔는데 여름이었어. 그 집에 딱 갔는데 도착했는데 한참 땀 흘리고 가방 들고 딱 올라갔는데 여러 쪽지가 써 있는 거야. 아이고 죄송해요 사장님. 오늘 다들 휴가 가고 그래갖고 우리도 또 어쩔 수 없이 휴가 가려고 나섰네요. 그럼 진작 전화를 주든가. 미안하니까 전화를 못한 거예요. 2시간 걸려서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내가 쪽지를 남겼어요. 왔다 갔다는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면 되지요 뭐. 하고 메모를 남겼어. 그리고 곧바로 서울 올라갔어요.
서울 올라가면 거기 이제 교대라는 데가 있어. 교육 그 교대. 그 앞에 저희 저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미팅을 하는 그런 저희가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불렀어요. 우리 큰 누나부터 시작해갖고 3명을 오는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미팅 딱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결국은 거기서 혼자 강의 듣고서 오후 1시에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리더들이랑 같이 어울려갖고 여자들이지만 같이 밥 먹고 다시 내려오면서 휴게소에서 잠깐 잤어. 그리고서는 저녁에 그 대전 내려서 오렌지 교육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왜 오렌지 교육장이냐면은 저 건물인데 건물 지하에 오렌지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페, 그러니까 뭐 주점 이런 거 있죠. 그 카페 그 건물이 간판이 오렌지색으로 해서 오렌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건물을 오렌지 교육장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4층에 싱킹빅 그룹 센터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센터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빌부터 갖고 우리 공부하고 그랬을 때였었어요. 이때 우리 대림사로 여기 있었던데 동료들 3명을 여기다 불렀어. 다 온다 그랬어. 그래서 일찍 와서 나랑 저녁 먹자 그랬어. 아무도 안 왔어. 7시 반에 올라갔고 여기 맨 앞에서 3번째 자리, 맨 앞에 3번째 여기 자리 잡고 여기 2자리를 가방 놓고서 이렇게 사수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 막 눈치 보이고 난리.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그룹에서 와갖고 맨 앞에 좋은 알토란 같은 자리 3자리를 맡아놓고 이거를 사수하고 있는 게 이뻐 보이겠어요? 결국은 8시가 돼서 8시 3분쯤 전에 자리 정리할 때 할 수 없이 자리를 내주고 맨 뒤로 갔어. 그래도 미련이 남아갖고 문만 열리면 그쪽을 보는 거야. 결국 아무도 안 왔어. 그러고 집에 들어왔어. 오늘 한 일 굉장히 바빴어요. 아침 꼬투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2시간 반의 거리 걸쳐서 아산을 갔지. 그 아산에서 거기서 결국은 벤치 먹고서는 서울 갔고 우리 형제들 불렀지. 거기서도 아무도 안 왔지. 그리고 대전에 왔고 거기서 교육장 바쁘기는 더럽게 바빴어. 그죠? 홈미팅 지원을 갔다가 그 OM만 2번을 들었는데 내가 연결한 사람 몇 명이야? 하나도 없어.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월산대군 아세요? 월산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그 성종의 형이에요. 원래 얘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동생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그 형이 완전히 그 낙동강 오리아라냐.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 그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추강의 밤이 드니라는 시가 있어요. 추강. 가을 추자에 강강자. 가을강. 이름 자체도 쓸쓸해 보이죠?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우니 고기하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 가노매라. 딱 내 심정이었던 거야.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는데 돌아다니는데 정말 애를 썼는데 PT 될 때까지 미팅 장소에 한 명도 데리고 내 손에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놈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그죠? 낚시를 들여오니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봤는데 아무도 내 말을 따라주냐는 거야. 고기 아니 무노매라. 결국 쓸쓸하게 밤 10시가 넘어서 빈 노트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저 가노매라. 다 그 심정이었던 거야. 그리고 딱 집에 들어가면 홍경숙이가 그래요. 오늘 어땠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오늘 기가 막혔어. 오늘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두고 봐. 앞으로 3개월쯤 지나서는 대박 날까. 화이팅 하고 들어갔어요. 집에 와서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 그 과정을 저는 겪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나는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파트너들은 조금만 힘들면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소리를 하냐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때문에 하늘이 보고 있다 여러분 복 줄 것도 안 준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 그리고 정말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 감사할 줄 아세요. 결국 그걸 이기면 하늘이 보고 있다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갔어요. 갔더니 미안하니까 이 아산에 6명을 앉혀놓읍디다. 그리고 서울 갔더니 형제들이 내가 딴 거 몰라도 제품 사줄게 하고 100만 PV를 사줬디다. 그리고 그때
대전에 내려와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 말을 안 듣던 그 연구소에서 결국은 한 명이 나타났는데 유일상 부장님이라고 아세요? 그분이 나타났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 밑에 안지현이 나오는 키가 됐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하고 거기서 내가 여러분들 진짜 그야말로 눈물로 내가 그 내 갈 길을 닦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그 눈물바닥으로 인해 갖고 이런 그게 걸음이 돼서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춤사월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저는 그렇게 사업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합디다.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 신년 들어서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한 번쯤은 걸음이 될 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한 번도 저 아메에서 나한테 평생 연금성 소득을 보상해 줄 거라는 뭐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 왔던 거예요. 그럼 많은 그 교과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이거 꼭 이래요.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핀이 되면 SP 결단하세요. 그리고 해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SP는요 그냥 SP가 아니야. 물 SP야. 그렇죠? 요만큼의 갭이 네트워크로 채워지지 않은 물 SP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유지될까요? 물론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명 중 1명이에요. 10명 중 90%는 떨어져요 또. 다시 이 자리로 떨어져. 여기서 두 가지 패턴이 있어. 하나는 계속 가느냐, 하나는 여기서 그만두고 쪽팔리거든. 그만두고 떨어져 나가느냐. 그만두고 떨어져 나가면은 그냥 자기 받을 보고 못 받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하는 사업 그냥 일하는 그 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20-30%는 계속 갑니다. 버티고 가요. 쪽팔린 건 무릅쓰고 가요. 가다 보면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SP를 확보하게 돼요. 2SP가 되는데 이때 이 SP는요 요 SP하고는 다른 SP예요. 네트워크가 채워져 있는 SP가 됩니다. 일단 내가 좀 성장해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나를 믿고 따라하는 사람 한두 명 정도가 손잡고 오는 그런 SP가 될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2SP가 되고 다음에 GP 되고 스트레이트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회기년도에 보석이 되는 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가야만이 여러분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 25년간 하는 여러분들의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아메이 구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패턴이 쫙 갔다가 내가 SP를 쫙 갔어. 가다가 푹 떨어지는 거.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 SP를 도저히 갔는데 못했어. 그럴 수 있어요. 까짓거 다음에 가면 되지. 그런데 까짓거 다음에 가면 되지 하고 보름쯤 됐을 때 포기하면 다음에 못 갑니다. 젖먹든 힘을 다해서 SP는 그렇게 가야 돼요. 젖먹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한번 이번 달에 도전했다 SP 가겠다 하면요 그 SP를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2월, 3월 왜 중요한지는 그 위에 업라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행 점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같이 호흡을 하는 여러분 파트너 입장에서 같이 호흡을 해서 여러분의 스폰서가 여행 점수를 맞춰준다면 여러분 또한 그 여행 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될 거예요. 아메이 프로모션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난 봐요. 그 힘과 그 노력으로 같이 합체해서 호흡을 맞춰서 같이 갔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음 회계년도에 여행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행을 못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지금 이번 달부터 3%가 이번 달부터 여행 점수를 맞춰서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간다는 생각은 안 해요. 하고자 마음 먹으면 그까짓 거 왜 못 하겠어?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쨌든 한번 가서 SP가 돼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한번 숨 고르기도 해야지,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시 꾸준히 가면 2SP가 되는데 그 2SP 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나도 모르게 그 2SP 때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플래티늄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플래티늄쯤 돼서는 말일날 맞췄던 PV가 하루씩 땡겨집니다. 31일날 12시에 겨우겨우 맞췄던 가지껏 맞췄던 1000만이 그 다음에는요 이제 플래티늄 되면요 31일 12시쯤에 맞추게 돼. 그 다음에는요 하루 앞당겨서 30일날 맞추게 돼요. 짜릿해요. 그럴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5년 하잖아요. 아침 먹기 전에 1,000만이 올라가 있어 이미. 어디서 올라가는지도 몰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과정은 뭐다? 경제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동의하시죠? 그렇죠? 경제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그 길을 간 성공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자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괜찮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내 노력한 것만큼 안 나오죠?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허탕치고 깨지고 뜯기고 돌아가서 혼자서 간첩에 소주 한잔 마시면서 혼자 눈물을 삼키는 그런 과정이 몇 번 있어야 여러분 단단한 내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찌 그런 과정도 없이 귀족 되길 바래요. 서민 출신이.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으면 몰라도 태어날 때 서민으로 태어났잖아. 그 서민이 귀족이 되려면 그런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귀족이 진짜 귀족이지.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돌아서 그러니 서민이지. 그렇죠? 자, 세 번째. 가족입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짧게만 얘기할게요. 저 이 사업 시작한 거 우리 아이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누라 때문에.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없네. 젊었을 때는 직장생활 때는 병들고 약하시고 우리 부모님한테 보답하려고 그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마누라가 불쌍해서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우리 아이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내 인생이었던 거야. 난 어차피 그러려고 태어났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그게 남자의 인생이더라고. 누구는 그래요.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는 애하고 서방이 신랑이 사과 깎아 먹으면서 TV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깨지고 뜯기고 왔는데 그게 약 올라갖고 긁고 싶었대. 그쵸? 그거 아니야. 그쵸? 왜 하니까요? 여러분 암에 하는 거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난 그거 보려고 했거든. 그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대가를 내가 받는 건 재미없어. 그거를 인해 갖고 내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보상을 받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가장 사랑하고 보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누구야? 내 가족이잖아.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처음에 암회하기 전에 홍경숙이하고 나하고 집사람하고 홍 사장하고 또 홍경숙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홍 사장님하고 나하고 되게 많이 싸웠어. 성격이 맞죠. 또 여러분 보기 어때요? 나하고 홍경숙 편하게 하자. 홍경숙이하고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 그 저희 우리 강윤식 리더 오전에도 봤지. 의견을 놓고 어디 맞읍니까?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데 의견이 어쩌면 그래. 서로가 이거 하나만 보면 돼. 뷔페를 가잖아요. 나 같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집을 것만 주워 갖고 와. 참 기가 막혀요. 서로가 음식도 안 맞아. 잘 성격도 안 맞아. 저는요 뭔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뭔가 상자가 있어. 상자가 있으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생각하기 전에 일단 부셔봐. 부셔보고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부시고 난 다음에 괜히 부셨다고 후회할까 없어요. 그죠? 홍경숙이 들어보고 흔들어보고 깨져보고 이렇게 부시기 전에 이 안에 뭐가 있을까 한참 생각하는 거야. 성격 급한 나는 그거 못 봅니다. 또 어디 가자 그럴 때요. 저 후다다하고 밖에 먼저 나가 있어. 홍경숙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옷도 한번 입어보고 또 벗고 또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뒤집어진다 진짜. 그래요. 그 밥하고 국을 저는요 말아야 먹어요. 이 사람 꼭 밥, 국, 무슨 뭐 반찬, 뭐 나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정갈하게 해놓고 그거 좋아하더라고. 나는 그냥 양푼 갖다 가 때려 넣고 비벼서 먹거든. 성격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메하기 전에 많이 싸웠었어. 근데 아메를 통해서 목표가 같아졌잖아. 그죠? 야, 이 다른 성격이 서로가 장점이 되더라고. 내가 없었던 거 이 사람이 채워준 거야. 그 사람이 없었던 거 내가 채워준 거야.
목표 세우고 뭔가 이거 그뭐 다이아몬드 스쿨이라든지 다음에 무슨 뭐 고 SB 세미나 이런 거 홍경석이 다 만들어. 옛날에 저 전에 그룹에 있을 때도 그랬었어. 딱 만들어 오면 내가 튀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와 정확도가 함께 같이 따라지더라고. 야, 이게 또 장점, 단점 서로 간에 부족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아메일통에서 이렇게 맞아지는지 몰라. 아메하기 전에 하루에 12번씩 싸웠는데 아메하면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일단 돈이 되거든. 그리고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도 생각해 보니까 서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이 사람 원래 성격이 이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 뛰는 거 보니까 열심히 뛰어. 그럼 뭔가 결과가 나와. 그럼 뭔가 있겠지 하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싸울 일이 없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가 성격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좀 나대는 좀 뭐라 그럴까 지금 그 칼슘 부족 현상.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애예요. 걔가 그랬던 애요. 340명 중에 340등을 해갖고 오네요. 전교 꼴찌. 그러던 아이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맨날 싸우는 부모, 제 엄마 아빠 모습 봤거든.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제 툭 하면 얘기가 아, 이렇게 힘들면 서로 갈라서 해야지. 그 말을 수없이 애 요만할 때 아이한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애 성격 버립니다. 얘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 아니, 알아듣더라.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그 이제 걔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메를 통해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얼마나 그 성격이 안 좋고 좀 공부하라고 아무리 해도 달래도 안 되고 두들겨 패도 안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던 아이가 나중에 우리 집에 아메가 들어왔어. 아메를 보고 아이가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른들 놓고 강의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또 프라이드가 생기나 봐. 근데 아빠 I can do it이 뭐야 그런 거. 우리 구호가 I can do it이었거든 그때. 나도 할 수 있더라는 뜻이야. 그랬더니 노트에다 써달래. 써줬어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탱코아 중에 그때 A코아라 그랬는데 맨 앞에는 게 책 읽기, 뭐 음원 듣기 그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책 읽기, 책 읽기, 그다음에 책 테이프 듣기 뭐 이런 거였었던 1, 2번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홍 사장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사람이 있든 없든 홈미팅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놓고서는 탱코아를 하는 거야. A코아 그때는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야? 만만한 게 책 읽기잖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애도 잘도 와갖고 책을 읽더라고. 재밌는 거는요. 그 아이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란 게 맞아. 공부를 그렇게 안 했던 애야. 그런데 그 아이한테 있죠, 여러분들 공부해라 안 합니다. 육실할 놈 새끼 가서 공부 안 해. 죽었다 깨나도 육실을 해도 공부를 안 해. 그러던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말 없이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그 아이가 와서 같이 앉아서 공부하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아이들을 13년간 가르친 관록이 있으니까 그 관록으로 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돼요. 한 달 만에 100등을 뛰더니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만년중학교 졸업할 때 전교 3등으로 졸업했어요. 전교 꼴등 하는 애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지가 원해서 고등학교를 독일 민스타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계기도 재밌어요. 이제 아메를 통해서 이제 리더십 세미나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죠? 여행을 다니면서 애가 세계관이 커진 거야. 지가 스스로 찾아서 고등학교를 지가 원해서 민스타 고등학교 가서 거길 졸업하고 또 대학은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싶대. 어디 가겠냐 그랬더니 와세다를 가겠대. 와세다 이름은 좋지만 갈 수 있겠니 그랬어요. 노력하겠다는 것도 I can do it 하는 거야. 그러더니 아이가 덜컥 붙어버리네. 그 와세다 갖고 공부를 하고 결국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랬어요. 그때 그놈아가 한 번은 입학식 하는 날 이제 우리도 같이 가갖고 같이 입학식 끝나고 식사를 했어요. 그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사실 나 옛날에 아빠랑 옛날에 내 생각하기에 엄마랑 살아야 될지 아빠랑 살아야 될지 나 그거 많이 고민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그랬더니 한 얘기가 엄마 아빠가 옛날에 싸울 때마다 갈라선다는 얘기 했었다는 거야. 자기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갈라선다는 얘기는 결국 이혼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아빠랑 살아야 될지 엄마랑 살아야 될지 밤새도록 그걸 고민했다는 거야. 그런 아이한테 공부가 되겠냐고. 그러니 그때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바닥에 주지 않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었어요. 이런 철없는 부모가 어딨나. 그 아이가 하는 게 그러던 가정이 아메이가 들어오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메이가 들어오면서 서로 도전하기 시작했고 싸움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혼한다는 얘기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아빠 강의 중에서 아메이 사업 정말 제대로 하려면 부부 간에 화합이 있어야 된다는 강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부 싸움 했을 때 절대로 밖에 나가기 전에 2시간 전에는 파트너를 만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 그 화가 얼굴에 있는 게 그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트너 만날 때는 항상 소중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싸우지 마라. 나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한 거야 제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실제 노력을 했어요. 그 모습을 아이가 보는 거야. 그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정에 아메이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가족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도전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은 입학하기 전에 거의 그 홈스테이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책을 들고 이제 그 와세다 거기 보면 그 창업자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앞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눈물이 뭔가 봤더니 자기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하면 죽었다 깨나도 여기로 올 수 없는 성적인데, 자기가 이 기적 같은 이런 성적으로 이 와세다에 와서 교정에서 책을 읽고 있다는 자기 자신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죽었다 깨나도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지금도 아메이를 저렇게 좋아해요. 그 지금은요 엄마 아빠의 그 카운셀러, 그러니까 컨설팅 매니저로 지금 이 아메에서 필드를 직접 뛰지 않는데 본사 직원보다 훨씬 더 잘 알아. 모든 시스템이나 흐름이나 어떤 육감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 얘한테 한 수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직장 생활해갖고 부모 모시고 빠듯하게 애들 둘 셋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낳았던 거예요. 지금은 약간 후회가 되지만, 지금도 딸 낳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어찌 하겠는데 네. 그래서 이놈아 이제 하나 딱 낳았는데, 이놈아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일단 기본으로 이남 이녀를 낳겠대요. 기본으로 남자 둘 지지바 둘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이제 추가는 이제 옵션이겠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날만큼 낳아라. 아빠가 책임지 마 그랬어.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빠가 됐잖아, 그죠? 그리고 결국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태어난 지 지금 한 48일 됐는데 딱 2번 봤어. 그 정도로 제가 지금 바빠요. 근데 처음 만나는 날 그 아이를 안고서는 제가 그 아이한테 대화를 했습니다. 무언의 대화죠. 네 인생 이 할애비가 책임지 마. 그럴 수 있는 게 이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자, 돌아보니까 어때요? 이 가정의 어떤 건강도, 건전도, 그리고 그 가정이 올바르게 진짜 유지되려면 여러분들 이거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경제적인 축복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다만 얼마만이라도. 그러니 지금 당당하게 우리 아이한테 네가 낳는 아이들 모조리 다 내 손주들 내가 책임지마 그랬어요. 우리 사돈까지 지금 세종에 내려와 있어요. 그 모든 비용 우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결혼한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이쁘면 그 며느리의 부모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겠어요. 우리 굉장히 좋아해. 어쨌든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 그죠? 가족은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에 4번째 키워드가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들 자유 있나요?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게 자유죠? 그렇죠?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그 자유에 대한 정의를 좀 비유 들어서 설명하는데, 우리 그 월드와이드 김일두 오영옥 리더님 아시죠? 우리 탑 리더분이세요. 한 번은 그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돼 있는 앞에서 내가 나중에 아메이에서 성공한 약속한 사람들 다 다이아몬드 만든 다음에 나에게 꿈이 있다는 거. 그 꿈을 위해서 나는 아메이를 떠날 거래. 그 양반은 워낙에 기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죠? 그다음에 무슨 뭐 학교 짓고 뭐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 쪽의 꿈인 줄 알았어요. 내 진정한 꿈이 뭔지 아냐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조용하지. 그걸 하는 얘기가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게 꿈이래. 나 기가 막혀. 아이스크림 장사. 그 이유인즉슨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는 아줌마가 요 조그만 요 통 거기다 더운 여름에 거기 그 도로 그 뭐더라 그 위에 올라가는 도로 밑에 그늘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스크림 파는 모습을 봤다는 거야. 애들이 줄 서갖고 그 아이스크림 달라고 손에 조망 많은 손에 1,000원짜리 들고 500원짜리 들고 줄 서서 있는 거 보이는 거야. 자, 줄 똑바로 서 그래야 내가 아이스크림 많이 주지. 그러니까 애들이 똑바로 서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주면서 아이스크림을 받는 그 고사리 같은 손이 너무 이쁘다는 거야. 그때 느꼈다는 거야. 저거 하고 싶다고. 저 고사리 같은 손에 좀 맛있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내가 쥐어주고 싶은 그 꿈이 있어가지고 야매사 나중에 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호련히 떠나서 그 아이스크림 장사하겠대. 그 아이스크림 장사하는데 그분한테는 생계겠어요? 그게 재미겠어요? 그게 자유예요. 아세요? 그게 자유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자유를 얘기할까요? 역시 김일도 오영훈 리더님이에요. 자, 그분이 한 번은 김일도 사장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집 앞에 포장마차가 있다. 내가 한번 서울에서 미팅 끝나면 12시다. 그때 오영훈 리더가 부산에서 미팅 끝나고 서울역에서 나와갖고 집에 도착하면 거의 12시경에 그 포장마차 앞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꼭 포장마차 앞에서 만나갖고 우동 한 그릇을 밤이니까 한 그릇씩 먹고 가면 배가 짜고나잖아요. 그죠? 우동 한 그릇을 시켜서 머리 맞대고 두 부부가 그걸 한 그릇씩 시켜서 둘이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매일 그랬대. 재밌겠죠? 그런데 나랑 똑같이 나이대도 비슷하게 생긴 두 부부가 같은 사람인데 저기서 말없이 우동을 먹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많더래. 분명히 하나 시켰는데 하나가 양이 많은 거야. 그분은 그게 이제 저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 두 분이 아닌데도 배가 고파하는 것 같으니까 두 그릇 시킬 돈이 없으니까 한 그릇만 시키는 거야. 그거 알기 때문에 큰 양푼에다가 곱빼기를 줘서 두는 거라는 거야. 그걸 머리 맞대서 두 분이 이렇게 먹고 있대. 말없이. 누가 보더라도 그분한테는 그게 생계라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질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나이 돼서 여러분들이 우동 한 그릇을 두 부가 머리 맞대고 먹기를 생계이길 원하세요? 낭만이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해볼게요. 그 우동 한 그릇이 여러분한테는 생계이길 원하세요? 낭만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낭만이 곧 뭐다? 자유다. 돈 몇 푼가 그런 거 아니야. 그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악한 놈이에요. 쫓아가면 도망가. 여러분 돈 벌어봤어요? 벌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었어. 아직도 여러분 내가 얘기해서 알겠지만 아직도 보리밥하고 수제비를 못 먹어요. 나한테는 그게 어머니 눈물이에요. 나한테 웰빙이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그 벌써 50년쯤 됐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보리밥 한 그릇을 앞에다 놓고 숟갈을 넣고 벌벌벌 떨면서 하염없이 우시던 우리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 됐는데 오래됐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그 미움이 나는 지금 여기서 그 벗어나지가 않네. 씻어지지가 않는 거야. 너무 미웠어. 우리 엄마를 너무 고생시키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 남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었어. 그래서 저는요 가난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왼수 같은 놈의 돈을 잔뜩 벌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큼 풍족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기를 월수금 화목 이렇게 두 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두 팀에서 네 팀을 하루도 빠짐없이 갔었던 거예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13년 동안 아이들 지금도 영어 수학 지금도 나와요. 그때 얼마나 징그럽게 공부를 가르쳤으면. 그 영어 수학이 저한테는요 학문이 아니에요. 저는 생계 수단이었고 저한테는 삶의 투쟁이었었던 거예요. 지금도 웬만한 거 다 풀어요. 그 정도로 얼마나 징그럽게 해댔으면. 찍기과의 선생 출신이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돈을 쫓아왔던 거예요. 거기서 번 돈이요 연구소에서 번 소득에 솔직히 말해서 3배 이상 됐었어요. 그럼 부자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더라. 나 속았어. 정말 속았어. 그렇게 해서 번 돈은 그렇게 나갑디다. 그거 모아지는 거 아니야. 근로소득세 내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 부자 되지 않아요. 그거 손 딱 놓으니까 제로가 되잖아. 그걸 험한 거, 물거품 같은 거야. 돈이 아니었어. 물거품이었던 거야.
돌아보니까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더라.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정말 나중에는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 파트너들이 사랑스럽고 파트너들이 내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아픈 걸 내가 밤새도록 같이 괴로워서 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 그저 이 공간 내에서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여기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렌츠의 법칙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렌츠의 법칙 뭔지 아세요? 자, 이런 거예요. 원통 자석이야.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걸어. 그리고 여기다가 자석을 넣어.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딱 흘립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자기장이라는 게 발생해요. 이걸 induced resonance, 유도 자기장, induced magnetic field 그래갖고 유도 자기장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전류가 흘리기 때문에 얘가 전류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요. 단로 이만큼 들어가면 얘가 거꾸로 흘러. 참 얄궂은 놈이네, 그죠? 거꾸로 흘러. 그러니까 청력이 발생하니까 나갈 때 다시 또 제대로 흘러. 또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야. 이 원리를 위해서 전동기가 만들어지고 자기 부상 열차도 이 원리예요.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저희 그 교훈은 뭘까요? 들어가면 내뱉어, 나가면 들여보내. 영물이야. 돈이 그래. 돈이 사랑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 사랑 해봤어요? 나 많이 해봤거든. 그 사랑이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내가 좋다고 쫓아가는 년은 도망가. 내가 싫다고 하는 거 더럽게 들러붙어. 그쵸? 그래 노래가 있잖아. 노래. 그 짝사랑이라는 노래 알아요? 근데 알만한 나이인데. 좋다 할 땐 뿌리치고 싫다 할 땐 달려드는. 몰라요? 좋다 할 땐 뿌리치고 싫다 할 땐 달려드는. 몰라? 아는 사람? 못쓸 것이네 심사. 야, 이 노래 아는 사람이 없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이 노래도 보면요, 좋다 할 땐 뿌리치고 싫다 할 땐 달려든. 참 이게 사랑이야. 근데 딱 돈이 그래. 이게 딱 그 렌즈의 법칙 아니에요, 그죠? 돈이 그래요. 돈은요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사랑하고 만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때 하늘에 오고 있다가 복을 줍디라는 거예요. 나는 종교인도 아니에요. 일요일날 교회 가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해. 사실 요새는 살면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기뻐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소문 만복래라고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 거꾸로 아니야. 복이 와야 웃는 게 아니야. 그건 누구나 다 해. 웃을 줄 알아야 복이 오는 거예요. 어디 화장실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죠? 내가 먼저 웃어줘야 거울도 웃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이 사업하면서 즐겁게 하시면, 행복하게 하시면, 거절당하는 것도 즐겨보세요. 지금 네가 거절하지만 나중에 네가 내 말 알아들었을 때 나한테 얼마나 감사할지 생각하면 신나잖아. 그죠? 지금 조금 그래, 이번에 경기가 어려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도 많은 경기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침체됐어. 주식을 보면 알아요. 주식이 완전히 이제 거꾸로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금리는 올라가지.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집값은 떨어지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경기가 힘들어지고 회사에서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직원들을 자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책 없이 사회에 내몰리게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는 일이 즐거워지고 매사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개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아메인 거예요. 그 아메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 길을 제대로 가는 수십 년 된 관록 있는 이무기의 손을 잡아야 마땅하지. 그렇죠? 그래서 제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함께 갈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끝, 그 귀족의 바탕을 내가 반드시 보고 말 거니까. 자신 있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골이 깊을 때일수록 산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며. 까짓것 가급적이면 내 자신을 한번 벼락으로 몰아보세요. 괜찮아. 안 죽어. 암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 그 보상이 평생을 이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핀이 약하더라도 도전해서 결단해서 SP를 한번 가보자고. 가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또 계속해서 꾸준히 가서, 그때 두 번째 가는 SP는요 첫 번째 SP하고 달라. 단단한 S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2SP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이 첫 번째 SP를 얼른 가야 돼. 얼른 할 수 있으면 이번 달 가세요. 여러분들 이번 달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쫙 성장해서 가는 그런 승승장구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자리에 우리 따님을 모시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보라고 모시고 온 거예요. 엄마의 인생을 위해서, 나 엄마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거든. 내가 엄마 인생을 위해서 인생 걸었어요. 딸이라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남도 인생을 걸고 경제 축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딸이니까 알아봐야지. 알아봐서 정말 저희 박초롱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맞다면 같이 도와줘야지, 그렇지?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으로 들어갈게요. 무엇으로 본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이다. 이제 타이틀이 뭐다? 이제 알겠죠? 뭐다? 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네, 아메이의 창업 이념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메라고 하는 회사의 철학입니다.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네 가지 정신 가지고 이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금 60년이 흘렀습니다. 그 창업 이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 이념 속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저는 듣고 25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이 사업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헬로우 미팅, 이제 신년 들어서 여러분들 헬로우 미팅을, 깊은 헬로우 미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정당하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인정하시나요? 오늘 가는 과정 중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가는데 내 말을 안 믿고 안 들어주고 내 가슴을 울리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그런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은 옳은 길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든 그 걸림돌, 장애물을 이겨나갔을 때 여러분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랍니다. 선한 일을 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눈물로 씨 뿌린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가시는 길에 경제 축복과 귀족이 됨을 여러분들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제가 늘 함께 할게요. 화이팅!